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물론 힘들지만 사실 가장 가슴 아픈 건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겠거니, 착하게 대하면 착하게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상처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나쁜 말 하는 걸 알게 되고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기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는 매번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지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결국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함께 웃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나쁜 사람들한테서 미리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것들이에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신호는 크게 4가지입니다. 눈빛, 목소리, 미소, 그리고 직감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먼저 눈빛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옛날 어른들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인지 거짓인지가 다 보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우리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걸 기억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눈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점점 감이 생기실 겁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눈이 계속 딴 데를 보거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할 때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진짜 진심으로 약속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눈을 피하지 않아요. 반면에 속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싸했어요. 수익률이 어쩌고 안전하다고 어쩌고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돈을 넣고 싶어지는 말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눈이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계속 천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불안하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사기로 드러났고 거기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빛 하나 보고 화를 면한 겁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의 눈은 맑고 깊습니다. 마치 깨끗한 샘물처럼 투명해요. 여러분을 볼 때 눈에 온기가 있고 시선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눈빛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옆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이런 사람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빛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눈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빛만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다 새겨지거든요. 관상이라는 게 미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면 얼굴도 부드럽고 온화해집니다. 반대로 늘 남을 속이고 화내고 부정적으로 살면 얼굴에도 그게 박혀요. 인상이 험해지고 눈매가 날카로워지고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하고 푸근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기적이고 남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얼굴도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이상했어요. 말은 친절하게 하는데 표정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웃는 것 같은데 눈은 안 웃고 있고 친절한 척 하는데 얼굴 전체에서는 차가운 느낌이 나고 그런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던 거지요. 얼굴 표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본심은 어딘가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눈과 얼굴을 잘 보세요. 말만 듣지 마시고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과 표정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건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 관찰하세요. 사람은 처음엔 감출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눈빛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를 체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인 목소리와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목소리도 눈빛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거짓말하면 톤이 높아지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땐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도 전화 통화만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소리가 주는 정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말이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물론 원래 말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성격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천천히 말하다가 특정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할 때는
빨리 말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상대방이 의심할 틈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내듯이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신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짚어낼 틈도 없이 말이 쏟아지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는데 처음엔 천천히 말씀하시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곧 갚을게요. 이번 달 말까지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라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건 뭔가 수상한데 싶었습니다. 진짜로 급하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느려져요.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미안한 마음에 말을 아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지요. 결국 정중히 거절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분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니셨다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톤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보다 한 정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긴장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톤이 일정합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높거나 흥분돼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신나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뭔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할 때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면 그건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에서도 진심이 느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뜸을 들입니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온 사람, 특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말이 너무 매끄러워요. 마치 연습해 온 것처럼 막힘없이 술술 나옵니다. 처음엔 이 사람 말 잘하네 싶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진짜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냥 외워서 하는 말 같은 느낌이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전화로 검사라는 사람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현명하셨어요. 말투를 들어보니 너무 매끄럽고 준비된 말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진짜 급한 상황이면 말도 좀 더듬거나 진지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대본 읽듯이 말하니까 이상하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셨더니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와 말투 하나 제대로 들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으신 겁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축하해서 하는 말인지가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에 급하게 말하지 않아요. 중간중간 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확인도 해주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목소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떨림입니다.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감정이 격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거짓말할 때도 목소리가 떨릴 수 있어요. 긴장해서 떨리는 거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목소리가 떨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이럴 땐 감정이 복받쳐서 목소리가 떨려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해서 떨리는 건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진심에서 나오는 떨림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으면서도 떨립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으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말의 내용만 듣지 마세요. 어떻게 말하는지도 함께 들으세요. 목소리의 톤은 어떤지, 말의 속도는 어떤지, 떨림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다든지, 함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더더욱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목소리가 이상하면 일단 의심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세 번째 신호인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의 미소만큼 속이기 쉬운 것도 없고 또 미소만큼 진심이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미소는 얼굴 근육만 움직이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미소로 자기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면 여러분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웃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짜 미소의 특징은 뭘까요? 입만 웃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안 웃어요. 눈을 보면 여전히 차갑거나 무표정합니다. 이런 미소를 보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진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런 미소를 짓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의상 혹은 뭔가 필요해서 웃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진짜 미소는 어떨까요?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가 웃습니다.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도 함께 웃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고 얼굴 전체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미소를 보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진심이 전해지거든요. 이런 미소를 짓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반기는 겁니다. 만나서 기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처음 갔을 때부터 느꼈는데 그분의 미소가 진짜 미소예요. 손님이 들어서면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시는데 눈까지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분은 장사를 위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손님 만나는 게 즐거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저도 자꾸 그 가게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가게는 사장님이 웃긴 하는데 가짜 미소예요. 입만 웃고 눈은 피곤해 보이고 어서 물건 사고 나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곳은 한 번 가고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미소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이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대하고 친근하게 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미소가 계산적이에요. 언제 웃을지, 얼마나 웃을지를 생각하면서 짓는 미소입니다. 이런 미소는 타이밍이 이상해요. 웃어야 할 때 안 웃거나 웃을 필요가 없는데 웃거나 합니다. 그리고 미소가 너무 오래 가요. 보통 사람은 웃다가도 자연스럽게 표정이 풀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웃는 표정을 계속 유지합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미소를 잘 보세요. 눈까지 웃는지 아니면 입만 웃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미소를 짓는 타이밍이 자연스러운지도 봐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로 웃는 사람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미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짓는 미소, 반가워서 짓는 미소, 고마워서 짓는 미소, 미안해서 짓는 미소, 이런 건 다 진짜 미소입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남을 무시하면서 짓는 미소, 비웃는 미소, 속으로 우습게 여기면서 짓는 미소, 이런 건 나쁜 미소입니다. 이런 미소는 얼굴 한쪽만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비틀어지거나 콧방귀 끼는 듯한 표정과 함께 나타나요. 누가 이런 미소를 여러분한테 짓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미소는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성격, 마음 상태,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다 미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미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서 봐야 해요. 첫인상에서 많은 게 결정되거든요. 그 사람의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파악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호인 직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눈빛, 목소리, 미소, 이런 건 모두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직감은 의식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쎄하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직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감을 무시합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내가 예민한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뭘 하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 느낌을 믿을 걸, 왜 내 직감을 무시했을까 하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직감보다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 그냥 내 착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직감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신호라는 걸요. 왜 직감이 정확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직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무의식 속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말투, 행동, 결과, 이런 게 전부 데이터로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뇌가 자동으로 과거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 사람 위험해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기꾼은 말을 아주 잘했고 웃음도 많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요. 너무 급하게 결정을 재촉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얼버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뇌가 이 사람 그때 그 사람이랑 비슷한데?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요. 그게 뭔가 쎄하다, 불편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지? 말도 잘하고 친절한데? 하면서 자기 느낌을 의심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또래분들은 더 그래요. 남한테 예의 없게 보일까봐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직감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일단 거리를 두세요. 나중에 오해였다면 사과하면 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직감을 무시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투자 제안을 들고 왔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찝찝하셨대요. 말은 잘하고 자료도 그럴싸한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고 믿기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좋은 말만 하니까 그분도 직감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기였어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모아서 도망갔고 그분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내 느낌을 믿을걸.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직감은 특히 첫 만남에서 중요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첫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편안한가, 불편한가, 좋은가, 나쁜가, 믿음이 가는가, 의심스러운가. 이런 느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첫인상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첫 직감은 맞습니다. 특히 나쁘다는 느낌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좋다는 느낌은 가끔 착각일 수 있지만 나쁘다는 느낌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직감을 믿는다는 게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삭막하잖아요. 직감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마음껏 친해지세요. 그런데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한테 생기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직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직감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직감은 정말 정확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를 거의 틀림없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세요. 특히 요즘처럼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직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말도 잘하고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눈빛, 목소리, 미소도 봐야 하지만 결국엔 직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하는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뭔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인정하고 좋으면 좋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야, 내가 예민한가 봐 하면서 자기 감정을 부정하면 직감이 무뎌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신호를 보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직감이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도 말이 너무 빨랐지. 그때도 처음엔 뭔가 찝찝하다고 느꼈는데 무시했어.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나쁜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알고 나면 앞으로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눈빛, 목소리, 미소, 직감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더 이상 함부로 사람한테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 사람의 눈은 어떤가, 목소리는 어떤가, 미소는 진짜인가, 내 직감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쁜 사람들한테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해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한 번쯤은 봐줘야지. 내가 너무 야박한가 하면서 참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 삶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걱정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을 잘 체크하면서 지켜보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렇게 신중하게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곁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나쁜 사람들은 저절로 여러분한테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앞으로는 덜 힘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마음 편한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눈빛, 목소리, 미소, 직감을 믿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